Merge onto I-40 East.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애리조나 네스트 에리아에서 잠깐 지금 휴식하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열사의 땅 애리조나. 북미에서 뜨겁기로도 1, 2등 안에 들어간다는 애리조나입니다. 이 흙도 다 익어버릴 정도로 흙 색깔도 지금 햇볕에 타가지고 다 빨갛죠. 이렇게 뜨끈뜨끈한 애리조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뉴멕시코 산타로사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거기서 트레일러를 스위치해서 다시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 일정은 조금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뜨거운 애리조나를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어가지고요. 먼지 폭풍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옇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애리조나입니다. 이 뜨거운 애리조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트럭 드라이버도 연방 다이렉트 프로그램 EE 익스프레스 엔츄리 프로그램에 올해 2022년 11월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은 PMP를 통해서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이제 이민을 하고 그랬는데요. 연방까지 이제 포함되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문이 더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많이 소개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대략적인 것만 왜 이 익스프레스 엔츄리가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남 얘기 안 듣는다고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몰상식한 캐나다에서 트러커를 오래 했다는 토론토에 사는 몇몇 트러커들이 지금 막 이상한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를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트럭으로 와도 까닭 없습니다. 왜?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이민을 딱 두 가지로만 일단은 요약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거 해봐야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캐나다 이민법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민법 그거 어떻게 다 언제 공부하겠어요? 내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익스프레스 엔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캐나다에서 이민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어떤 툴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넣게 해요. 인재 등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해당이 되면은 캐나다에서 초청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안에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점수만 해당이 되면은 6개월 안에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게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는 NOC 코드 직업 분류에서 트럭 드라이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연방으로 다이렉트로 트럭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이제 트럭 이민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이 연방에서 안 된다 그랬다고. 당연히 연방에서 안 됐죠. 그때는 아니 연방 프로그램에서 안 됐지. 캐나다의 이민은 그냥 그 연방에서만 다 결정합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엔츄리에는 거기 NOC 코드에 트럭 드라이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2년 11월부터 들어간다고 이미 이제 그것은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LMI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솔직히. 아니 지금 LMI 지금 뭐 노민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지금 경력도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그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MI를 받아가지고 워크퍼밋 받고 그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이제 이민 정책이 이제 스스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트럭 드라이버에게는 그 훨씬 더 쉬운 방법들로 이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트럭커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현상이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더 그게 또 그 부족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연방에서도 익스프레스 엔츄리에다가 이걸 추가를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코비드 상황 때 트럭 드라이버들이 이센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 부족하니까 이제 이민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트럭 드라이버를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익스프레스 엔츄리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 30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 점수를 따기가 좋아요. 왜 나이 점수가 45세가 넘어가 버리면 나이 점수가 제로예요. 캐나다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이민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점수를 안 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거 설레발을 떠는데 그런 규정은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냥 점수를 연방 프로그램 이 익스프레스 엔츄리에서는 모든 항목을 점수화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자기 점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 컬큘레이터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점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은 초청이 됩니다. 거기 등록만 해놓으면은. 그럼 바로 이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서류, 신상에 대한 서류만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다른 직종은 가능해요. 근데 트럭커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올 수가 없죠. 왜? 트럭을 하는 사람이 캐나다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면허를 캐나다에 딴다는 보장을 어떻게 보증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트럭을 하려면은 무조건 와서 면허증을 따놓고 뭘 찾아보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뭐 이민이고 뭐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영주권 신청 서류는 다음 일이고 그냥 서류는 띄워다 주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를 하려면은 면허증을 따놓으면은 LMI 뭐 AIPP 지역 뭐 SK 뭐 그 매니토바 뭐 밴쿠버든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주마다 그 하는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는 6개월만 일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어떤 주는 뭐 12개월, 어떤 주는 24개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사정에 맞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캐나다 이민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츄리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괜찮은데 일단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려면 일단 캐나다 익스피리언스가 좀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도 익스피리언스도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일단 캐나다 내에서 와서 LMI를 가진 업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LMI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점수받기가 좋습니다. LMI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점수가 되고 노미니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거지. 이민이라는 게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뭐 캐나다에서 아무리 정책을 좋은 걸 내는 뭐야 좋은 프로그램을 내놔도 내가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캐나다에서 뽑을 때 이런 사람만 뽑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엔츄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트러커가 그 영주권을 받는 길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얘기했죠. 거기 익스프레스 엔츄리는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 점수에 해당이 되면 초청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2주마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전에 한 3개월 동안 평균 점수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본인 점수 대입해보고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든 캐나다에 계시든 자기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시고 자기 점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울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츄리로 이민을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익스프레스 엔츄리로 뽑아요. 네, 젊은 사람을 선호를 하니까 캐나다에서. 그래서 나이 점수를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 나이 점수, 경력, 이런 것들이, 학력, 이런 것들이 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냐, 한국에서 나왔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수 항목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아주 쉽게 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동안에 익스프레스 엔츄리 빠져가지고 주정부 이민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길이 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정부 이민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맨 처음에 첫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3년 전에 이제 그걸 찍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그 나머지는 이제 워크 퍼밋과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주정부 이민을 하려면은 그 주에서 내세우는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주에서 6개월 동안 일해라. 아니면 우리 주에서 이런 직종으로 우리가 우리가 분류해둔 직업군에서 네가 1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보증서를 써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주정부 이민이에요. 그걸 PMP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다 틀려요, 이름이.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OIMP라 그러고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마니토바 M자로 써서 MPMP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주정부마다 다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주정부에서도 또 그것도 점수화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주도 많아요. 점수화로 하는 주도 있고 그냥 6개월만 하면은 주는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영주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걸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자, 워크 퍼밋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워크 퍼밋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느 주에서 워크 퍼밋을 받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6개월만 일하면 되는 주에서 워크 퍼밋을 받았어요. 그럼 그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신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워크 퍼밋을 받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신분의 첫 단계를 주는 게 LMIA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LMIA라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고용주가, 사업자가 그 LMIA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 직업군에 들어가는 그 고용주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명을 LMIA를 신청하니까 이거 허가해 주세요.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인력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LMI 워크퍼밋까지는 뭐 우리 서류 들어가는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신상에 관한 거 외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LMIA를 가진 사업장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트럭으로서 지금 LMI 지금 7명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또 그쪽에 또 그 영어도 잘하시고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본인 거 찾다가 자꾸 연결해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있는 사람 또 커뮤니티에 없지만 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LMIA로 일을 하게 했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경험하지 않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얘기 안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이 LMIA가 안 된다 그러는 그 미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안 된다 그래요, LMIA가? 내가 어디 안 된다 그랬어요? LMI 돼요. 트럭도 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은 안 해요. 트럭 LMI. 왜? 이주공사든, 뭐 이민 변호사든, 트럭 LMI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걸 가지고 사기라고 그러면은 지들이 하는 입만 뻥끗하면 다 사기예요. 그것들은. 왜? 사기를 아닌 걸 사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기예요. 걔네들은 증명을 해야 돼. 분명히 내가 LMI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그놈들이 지금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증명할 게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LMI를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게 사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LMIA를 우리는 그 LMIA를 가진 사업장들이 오픈을 안 해요, 잘. 왜냐면은 LMIA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거 알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편법을 해서 LMI 가지고 장난칩니다, 솔직히. 그때 LMO 때는 뭐 더 했어요. 그래서 LMIA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고용주들의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매출 50만 불 이상, 뭐 몇 년 이상 또 그 사업을 하고 이래서 또 LMI 신청할 때 시청 비용까지도 뭐 1000불 가까이 그걸 내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그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그 LMIA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만 찾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써주겠다는 자보품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국경 가면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보내주면은 거기서 들어오면서 신체 검사하고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받으면 돼요. 그게 LMI 워크퍼밋이에요. 공항에서 워크퍼밋 줘요. 그 LMI 네트워크 있고 자보품만 있으면은.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캐나다로 벗어나야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플래그폴이라는 걸 해요. 국경에 가가지고 잠깐 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걸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캐나다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하고 다시 들어온다. 이제 이것을 편리를 봐주는 거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니까 어차피 캐나다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주권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워크퍼밋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이제 일하라는 기간만 기다리면 돼요. 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노민을 주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어요. 그 서류 업로드하고 파일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 떠서 다 하나씩 다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뭘 할 건데요? 내 서류 내가 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민 에이전시나 이민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서류를 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띄워줍니까? 그러면은 뭐 그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그냥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연방에서 하라는 대로 그 서류 체크리스트대로 그대로 서류만 띄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가서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뭐 몇천 불 또 해가지고 돈 받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 접수만 시켜주고 그 돈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서류 다 본인들이 띄워오잖아요. 그런 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가 뭐 장담을 한다, 이주공사가 장담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칠까 봐서 모든 걸 오픈해버려요, 여기서는. 그래, 다 오픈하잖아요. 이번에도 NOC 코드에 트럭 드라이버 들어갔다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걸 만약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주공사나 만약에 변호사들만 알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죠.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려요, 다. 그리고 딱 홈페이지에 공지해버립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 미친놈들하고 같이, 응? 소통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안다고 거기서 뭐 변호사로 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전화한다고 그 사람들 전화 받아줄까 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서류 있는 거 챙겨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것밖에 안 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혼자 진행하셨던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왜? 저는 혼자 제가 했어요,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영어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은 거기서 맥락을 못 짚어서 그렇지, 제가 하는 거에서 이 맥락을 딱 잡고 자기가 필요한 그런 거 있으면은 그 파트별로 찾아서 봐요. 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뭐 영어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가 널려 있어요. 이 캐네디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렵고,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만드는 게 커뮤니티예요. 왜? 제가 이걸 뭐 제가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럭 드라이브 하면서 중간중간 제 거 영상 소개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소개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끌고 왔어요? 뭐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서로 아는 정보 교환하면서 서로 도움이 돼서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맞아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LMIA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경력 이제 1년 되면은 익스프레스 엔출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는 PMP만 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 더 열어주는 거예요.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는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뭐 없으니까 그쪽은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물어보면은 캐나다 이민 트러크로 안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만 가지고. 근데 캐나다 이민하는 방법이 연방만 있습니까? 주정부 이민이 있는데, 주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받아주는데 요건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짤막하게 그냥 누구 말대로 정말 찢어진 신문 보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제가 LMI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아 제발 좀 가르쳐 주라고. LMI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한번 그렇게 해보게. 응? 아니 LMI로 사기를 쳤다면 뭘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쳤고 피해자가 있는지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사기꾼 되는 거야? 니는 사기꾼을 사기치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는 진짜로 사기꾼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LMIA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트러크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캐나다에서도 안 되고 한국에서도 진행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LMI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뭘 언제 우리가 영주권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점점 기회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트러커들은. 근데 한국에서도 안 하고 여기서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캐나다 트러커 LMIR 쳐서 그 유튜브에 쳐봐봐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만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토론토에서 경력이 20년 30년 됐다는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사기다, LMI 안 되니까 사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심보로 그러는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한테 누가 사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십만 불 사기를 당했냐 한번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앞뒤가 맞게 해야 되고 근거가 있게 해야 돼요. 아메리카는 짓거린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서로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쩌다가 그 영상을 한번 내가 안 봐요. 근데 대충 그냥 제목만 봤어요. 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안 봐요. 우리 뭐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그동안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악플 달았던 놈들이 거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이 정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쟤네들은 지들끼리 그걸 가지고 서로 이게 이놈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사기치면 안 되지 뭐 그러면서 뭐 이 새끼 이런 놈들은 뭐 아주 뭐 개 뭐다 막 해면서 지들끼리 그러고. 아니 근데 LMI로 사기를 쳤으면 어떻게 사기 쳤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서로 막 장문을 써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야 특히 이렇게 여기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구나. 야,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 댓글 달고 그랬구나. 이런 놈들이 같이 정신 공유하면서 지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있구나. 그래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도 이거 진짜 아이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가 있고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들이 유튜브에서 뭘 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은 그게 여론화가 돼가지고 저를 잡으러 올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입니다. 유학처럼 또 쉬운 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학생 퍼밋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 공부하든지 본인 유학을 하든지 캐나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성별이든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 유학은 캐나다가 주는 선물이라고 내가 3년 전부터 주구장창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가서 배우자 빨리 만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고. LMI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트럭으로 LMI 찾기가, 다른 것은 쉬워요. 뭐 식당 같은 것은. 근데 트럭 LMI는 워낙 그 오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다 소모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뭐 광고 나오는 그런 회사들은 다 에이전시들을 끼고 그냥 그 돈 몇만 불씩 받고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피했어요. 돈 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왜? 처음에 그 유혹이 있었거든요. 3만 5천 불. 처음에 딱 갔는데 그 회사에서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왔는데 3만 5천 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자보포 한 장 써주는데.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워크 퍼밋은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또 꼬여버리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좀 그 정도 지불해도 이익이 될 만한 건이 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 줘도 그냥 또이또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워크퍼밋만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생각해 볼 만 했는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자보포만 써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워크퍼밋 받고 오면은 그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를 하자 그랬으면 그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보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가서 국경에 가서 못 받으면 다 본인 책임으로 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따질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돈을 달려고 할 수도 없어요. 캐나다 법에서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회사도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3명 LMI 했어요. 돈 하나도 요구 안 했어요. 국경에 내는 돈까지도 회사에서 다 지급을 했어요. 이게 LMI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론토든 한국이든 그 이주공사든 해가지고 LMI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답 나옵니다. LMI 받고 워크퍼밋까지 가는데 얼마, 워크퍼밋에서 영주권까지 가는데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워크퍼밋까지만 3,500불에서 5,000불 들어가요. 여기 캐나다 내에서 찾는다 해도. 그게 뭐 이제 변호사 수입료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는데 이제 그런 것은 뭐 그 사람들이 사업이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 트럭으로 LMI 3명 하는데 10원 하나 달라는 소리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캐나다 LMI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처음 봤거든요, 이런 회사. 그리고 유학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유학원에 해서 학생 퍼밋 받을 수 있냐 없느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서류 뭐냐, 이것만 물어보고 그냥 들어오시면은 아무런 뭐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오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가서 경력 쌓으면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간에 트럭 면허 따가지고 뭐 초보자를 잘 안 쓰니까 뭐 그 트레이닝 그 하는 또 그런 그 인턴 과정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트럭 그 저기로 들어와 가지고 오픈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엊그저께 1차로 그 한 번에 그냥 트럭 그 면허 딴 친구도 그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뭐 지금 이제 그 여러 방법으로 지금 찾고 지금 면접 보고 그러면서 인턴 과정 쪽으로 지금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또 LMI 쪽으로도 알아보기도 하고 지금 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찾아준 거 가서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려면은 그냥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그 이민 에이전시한테 가서 물어봐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그 사람들이 찾아놓고 계약해 놓은 LMIA 식당이나 주유소나 이런데, 근데 트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트럭 유일하게. 그러니까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주공사든 변호사든 아무도 이것을 안 된다고 해야지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지금. 왜? 우리는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민 아무리 뭐 여기서 뭐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고 뭐고 한번 물어봐요. 무슨 뭐 라이센스 가지고 있다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캐나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 무슨 뭐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해야죠. 그게 더 빠른 급행료 주고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냥 원칙대로만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자기가 귀찮다, 돈은 있지 귀찮다 그러면 맡기는 거고, 그냥 내가 돈이라도 좀 아껴보고 내가 한번 하면서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돼요. 본인이 차근차근 하다가 모르면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물어보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지금 이제 익스프레스 엔츄리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거기 자기 점수 확인하시고 그걸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점수가 모자란 분들은 주정부 이민 쪽으로 해서 일단은 LMI를 받고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내 점수가 해당될 때 익스프레스 엔츄리로도 넣고 또 PMP로도 넣고 이렇게 가는 거죠. 둘 중에 선택해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 이거 엄청난 노하우인데 솔직히 몇만 불 받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다 거짓말 같죠? 어디 가서 한번 더 좋은 방법을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얘기해요. 다른 누가 물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라고. 왜 안 돼? 안 되기는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맨날 안 된다 사기꾼이다 이러니까 뭐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꾸 토론토에서 트럭 자기가 20년 30년 했다고 악플 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 미친놈 소리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범법행인지 아시면은 신중하게 쓰세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실을.
어디서 주워 듣고 이 새끼는 나쁜 새끼, 이 새끼는 사기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프레임 씌워놓고 공격하지 말고, LMIA로 사기를 쳤으면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래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니네들 내피설이야. 뭐가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 니네는 자꾸. 사기꾼이면 끝까지 사기꾼으로 밀어붙여야지. 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왜 쫓아가서 거기 가서 이상한 악플 남기고. 저한테 우호적인 방송하면은 거기 가서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면서 그게 사는 게 그게 트러크 20년 30년 했던 사람들 생각이냐고. 물론 열심히 20년 30년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고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 그리고 남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대먹지 못한 그 인간들 정말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내가 지들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괜한 사람을 갖다 놓고 사기꾼으로 프레임 씌워놓고 지들끼리 돌멩이를 던지고 있고, 지들끼리 막 희낙낙거리면서 막 이런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솔직히. 초등학생들도 논리 정연하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LMIA로 사기치지 마라. 뭘 사기를 쳤어 내가. 좀 가르쳐 주라니까. 그렇게 사기 한번 쳐보게. 오늘 또 그냥 그 얘기 하다가 익스프레스 엔츄리 얘기하다가 그냥 또 새끼를 빠졌는데, 하도 진짜 저만 괴롭히면은 제가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제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 쓰레기들 청소를 좀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막 그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뭐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아니 어떤 사기꾼이 지 얼굴 내놓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방송하고 그런 사기꾼 있어요? 아니 사기꾼이 고소하라고 하는데 고소도 못하고. 지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그래, 니들이 뭔데 남의 인생 이러고. 내가 설상 사기를 쳤더라도 니들이 뭔데. 지들끼리는 막 완전히 정의의 소신이에요. 보니까 막 이런 놈들은 막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뭘 할 건데.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청 걱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친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기꾼 하나를 그냥 없애려고. 지들끼리 막 그냥 저하고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알아가지고 막 전화질 해대고. 아이고 한국 가니까 추방됐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니들 딱 니네 수준 다 알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우리 커뮤니티에도 얘기 하지 말고 갔다 오라는 게. 추방되려면 체포돼야 되는데 어디서 체포됐대요? 딱 그 수준이더라고. 딱 보니까 이 새끼들 또 이거 하면은 또 분명히 이거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니네들 머리 수준이 딱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백날 해봐라 아무것도 안 돼. 니네들은 그렇게 때려 몰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되고 좋지. 어떤 놈 하나 한번 어떻게 해봐. 어떤 놈이 나서서 니네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놈이 있을는지 한번 보자고. 살다가 나는 이렇게 경우 없고 무식한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저한테 악플 남겼던 사람들 다 캡처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짝 그쪽에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 그놈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한꺼번에 그냥 이제 이거 뭐 내가 수고로울 것도 없네. 그래서 싹 캡처해 놓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속 만들어내. 계속 떠들어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니들은 뭐 백날 떠들어봐야 나는 끄덕 안 해. 니네들 뭐 열추력이 온다고 내가 꼼짝할 거 같냐? 뭐가 있어야지. 니네들 스스로 정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개쓰레기거든. 내가 니들을 뭐 상대할 뭐 저기가 안 돼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가 지저분해질까 봐서 그냥 했는데 그냥 나만 저기 하면 참으려고 그랬어.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니들이 그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범죄다. 판단 섰어요. 아니 왜 그 간단한 것을 뭐 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기꾼이면 고소를 하라니까. 방송사에도 좀 알리고 신문사도 알리고 뭐 영상관 가서도 얘기하고 청와대 가서도 얘기하고 한번 해봐. 나도 좀 9시 뉴스에 좀 나오자. 시대의 사기꾼. 응? 니들이 얘기하는 시대의 사기꾼 뭐 해피트러커 뭐 두 얼굴에 가진 어이구 그래 뭐 두 얼굴 세 얼굴 가진 사람도 대통령 영부인 된다. 지금 세상은 지들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 얼굴도 제대로 관수 못한 것들이.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이제 영상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기 하고요. 이제 이것은 제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저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미친놈들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도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캡처만 해놓으세요. 캡처만 해놓으시면 돼요. 저 혼자면 됩니다. 저 혼자 해도 그런 것들 열트로 와도 끄덕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딱 대응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 그 양분을 삼아서 다시 또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그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 도덕이고 양심이고 이게 없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딱 보면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보고도 그걸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 정도 판단 능력 안 되면 세상 잘못 산 거죠. 그냥 그 사람 하는 얘기 믿어요. 왜 나한테 그걸 따지려 그래?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그 나이 먹고 그걸 꼭 먹어봐야지 아냐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딱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몇 가지만 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이걸 뭐 사실인지 확인해 딱 뭐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붙으려면 그쪽에 붙어서 그쪽에 가서 그냥 같이 정리승리해요. 저한테 와서 확인하지 말고. 제가 뭐 제 편 들어달라고 얘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왜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줍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하여튼 오늘 굿뉴스, 배드뉴스, 막 짬뽕 뉴스까지 다 또 내가 얘기하게 됐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뭐 유학으로 와가지고 하고 LMI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고 오픈으로 일하고 있고 트럭으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또 여기서 또 그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분들 다 그 지금 뭐 면허증 따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일 잘하고 있는데 지금 괜히 그 토론토에서 경력이 많다는 20년 30년 됐다는 사람들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한국 사람들 트럭하는 것을 지금 완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몇몇 사람이나 그거 뭐 믿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묻지도 않는데 그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그 누가 그걸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 자기 정신만 피폐해지는데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하려고 또 쌈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준비만 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한테 상대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은 그놈들한테 책잡질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LMI를 가지고 뭔 사기를 치는지 좀 궁금해 죽겠어요. 그놈들은 지들이 했던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댓글에서 했던 얘기들 다 증명해야 돼요. 그거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 증명 안 하면은 그건 범법행위죠. 괜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세상일까요? 영상물로 남을 그렇게 평판을 안 좋게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해도 법이 그런 법을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선진국에서?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절대 제가 그 인간들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이제 더 밝은 뉴스, 좋은 뉴스, 그리고 좀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얘기하면서 좋은 커뮤니티 만들어서 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한국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서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만들려고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뭐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어도 변변한 커뮤니티 하나 없는 게, 그리고 그 커뮤니티 센터 하나 변변한 거 없는 게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들부처럼 붙어가지고 끌어내리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죽자 살자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얘기를 못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말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약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시고 하고요. 제가 뭐 더 이상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그놈들이 뭐 저기를 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생각이 없고 양심이고 도덕도 없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수긍하겠습니까? 지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계속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으로 프레임 씌워놨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뭐가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 형성이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라는 거는. 사기는 쳤죠. 뭐 한국에서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기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캐나다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캐나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트럭을 하고 있다.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이니까 도전을 해보면은 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이게 사기입니까? 지들은 20년, 30년 트럭 하면서 뭐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20년, 30년 됐다고 추앙해주라고? 추접을 떨지 말면은 추앙을 해. 그 30년, 20년에 30년인데 뭐 어쩌라고. 요즘 사람들 와가지고 6개월이면 다 배워서 하는 거 6개월도 안 걸립니다. 3개월이면 다 합니다. 미국 같은 데도 트레이닝 한 달밖에 안 해요. 그럼 차 잘만 끌고 다니는데 딜리버리 시간 가서 맞춰서 가면 되고 사고 없이 가면 되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30년하고 30년짜리 간다 그러면 길이 쫙 밀렸던 게 풀립니까? 하루에 1000마일 갈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뭐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쉽게 트럭커 그냥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기가 안 좋나요? 뭐 트럭커 뭐 애완이 뭐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니들부터 때려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왜 그렇게 20년 30년 하면서 뭐 트럭커 애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고. 나는 재밌기만 한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들 걱정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니들부터 나는 도저히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못 하겠다. 트럭커 하면 안 된다. 그럼 때려치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 뭐 트럭커라고 뭐 연봉이 1억 3천 준다고 미국 얼마대에서 1억 3천 준다 해가지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3개월 만에 때려치운 사람도 있고 트레이닝 받다가도 때려치운 사람도 있고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뭐 그걸 뭐 다 합니까 누가? 그런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으면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 가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렇게 이겨내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걸 이겨냈다. 본인 스스로 성취감도 느껴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이 생긴 걸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는데
왜 그게 잘못됐냐고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냈으면은 좀 힘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고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본인들도 할만했으니까 20년 30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업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트러크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데 특별하게 다른 고전문직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일하기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고 직업으로서 안정성도 있고 왜 이런 걸 못하게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청소하라 그래서 세탁소 일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세차장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겠냐고요. 뭘 논리를 펴려면은 당신들이 했던 거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은 잘못 알 것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뭘 잘못 알아야 알기는 유튜브처럼 다 나오는데 그 머리 아프게 그거 뭐 얼마나 지식 뭐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든 일 해가지고 20년 30년 했으면은 그럼 거기서 쌓은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왜 그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와서 집단으로 비난하고 사이버 린치를 가하냐고. 요즘 트럭 하는 사람들이요 다 웬만하면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뭐 커뮤니티 하면서 뭐 트럭하고 그러겠냐고요. 저보다 100배 나은 사람들이 다. 저는 그 바닥만 깔아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다.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돈 안 들이고도 우리끼리도 이런 게 진정한 공유경제가 아니고 뭐냐. 서로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조금씩 커지면은 좋은 커뮤니티로 성장해서 되면은 한국 사람들 왔을 때 그래도 외국 나가면은 한국 커뮤니티 가면은 정보 여러 군데 안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쉼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처음 와보는데 어디에 가서 뭘 하기도 겁나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다 불안한데 그래도 어디 가면은 뭘 하고자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하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자는데 왜 못하게? 내가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 그랬어요. 뭐를 내라 그랬어요? 내 시간 내가지고 내 돈 써가지고 다니면서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거 가지고 생색 낼까 봐서 밥 먹자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안 먹어요, 솔직히. 그냥 내가 사주고 말지. 하여튼 뭐 이번에 익스프레스 엔츄리 트럭 됐으니까요, 젊으신 분들 한국에서 뭐 힘들다 어쩌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젊었으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그 도전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진보한 겁니다. 그게 뭐 돼야 된다는 건 없어요. 뭔가를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만큼 뭘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 해야지 그게 성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사냥꾼이 산에 갈 때 토끼 잡으러 갔다가 노루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호랑이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화탕 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고 그렇게 하면은 자꾸 기회는 자꾸 달아납니다. 여러분들이 3년 안에 연봉 1억 만드는 거 한국에서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하시고, 그거 자신 없다면은 여기 캐나다에서 그 오너 트럭커 하시는 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레이트에서 받는 쪽에서도 연봉 10만 불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봐서 알겠지만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미국 봐봐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월마트 연봉 1억 3천이라고 뭐 그냥 엄청나게 크게 신문 내가지고 한국에서 막 그거 퍼날랐잖아요. 다른 신문들이. 밑도 끝도 없이 뭐 월마트에 트럭 드라이버가 뭐 어떻게 뽑는다는 것도 모르고 뭐 그냥 뭐 면허증만 가져가면 주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이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트럭 드라이버들의 이제 고 전문직으로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수익 전문직으로. 점점 그것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기는 점점 쉬워지고요. 왜? 자꾸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첨단 장비들이 트럭에 다 접목이 돼가면서 하나씩 높여가요.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올라탈 수 있는 거지. 준비도 안 하고 나중에 해야겠다면 그때는 늦어요. 또 그만큼 또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 또 저만큼 멀리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발 저한테 와서라도 뭐 그놈들이 말이 맞냐 어쩌니 이런 확인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놈들한테 그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해요. 저한테 오지 말고. 그런 거 절대 확인 안 해요. 내가 설명할 일도 없고. 내가 왜 설명을 해줍니까 그걸. 그냥 나는 제가 하는 일만 묵묵히 할 거예요. 그 미친 개가 짖는다고 그걸 내가 하는 게 내가 뭐 사기를 치다가 뭐 걸렸습니까? 내가 응? 사기 쳐가지고 뭐 구속이 됐습니까? 수십조로 사기친 놈한테 가서 그놈 잡으러 다니지.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응? 왜 힘없는 유튜버한테 와가지고, 응?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영상에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람들 막 우와가지고 또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고. 아이고. 딱 수준이 딱 보니까 딱 맞더라고. 보니까 댓글 다는 꼬라지들 보니까
다 어떻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있는지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내가 캡처를 다 해놨는데 그 이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이 참 여기서 지들끼리 정시승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놈 아니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봐. 옛말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유유상종. 저희 구독자들은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다 서로 격려하고 자꾸 그러는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지들끼리 막 어떤 놈 세워놓고 욕하고 뭐 저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저기 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 거기 또 몰려가가지고 뭐 걔는 뭐 또 모르면서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은 뭘 아는데. 지들은 뭐 남 욕하는 거 외에는 뭐 알고 있는 게 뭔데. 트럭크 20년 30년 하면 뭐 하냐고. 누군지 다 알아요. 내가 그 정도 그거를 안 해놓고 지금 반망하고 있겠습니까? 10 northeast on I-40 east. 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한번 빨리 증명자로 만들어 놔야 될 걸. 이제. 니들끼리 아무리 말로 막 그 심증으로 그럴 거다 그런다고 그게 증거는 안 되거든. 그런 것은 캐나다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커뮤니티에 7명의 LMI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LMI의 가치를요 시장 가격으로 한 사람이 20만 불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용된 그런 트럭커 LMI라면은 예,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요구하는 놈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걸 해주고 그걸 가지고 뭐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 한번 가르쳐 주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LMI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게 얼사이 땅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딱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길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애리조나에서 해피트럭커 있습니다.